무조건 잡아야 된다.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such a nice guy. 너무 착해요. Everything's like water off a duck's back.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만큼만 줬으면 됐는데 김강희 막 웃으면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꽃을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닌가 싶어요. 정말 오래 왜 헬마드 리포트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병호 선수는 사실 성남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지켜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박병호는 정말 잘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는. 네. 그때 우리 접촉을 좀 했는데 좀 뭔가 안 맞아서 저희 LG를 갔는데 LG 처음에 좀 못했잖아요. 네. 그때 사실 되게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LG 소속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템프링 되기 때문에 그쵸. 혼자 집에서 응원만 했죠. 잘하기만 해. 예, 키움 가고 나서 그때 당시 넥센이죠. 네. 넥센 나가서 이제 꽃을 피고 너무 그때 보람이 느꼈죠. 아. 그때 당시 계약할 때 우리 이제 오른손 파워 필요했기 때문에 각 나라, 한국, 일본 다 리포트 쓰고 미팅해서 한마디를 했죠. 네.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요? 네.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때 당시는 이제 포스팅 시스템이 포스팅하고 선수 계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포스팅 안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I would hate to lose the opportunity to talk to him. 이 선수 할 수 있는 기회 놓치면 그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그러니까 구단과 선수가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 주려면은 포스팅 많이 해야 줘야지. 되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은 미네소타 트윈스가 당첨이 됐습니다. 네, 당시 그때는 네. 단장 먼저 전화 왔었어요. 네. 기사 나오기 전에 먼저 알려준다. 먼저 알려주고 축하한다. 와. 그때는 너무 어떡하냐. 또 새 선수기 걱정이 그렇죠, 되셨나요? 그렇죠. 못하면 어떡하나.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스카우트 일을 하시면서 아마추어 선수들만 계약을 했다가 네. 프로 선수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얼마나 그게 떨리셨겠어요. 많이 떨렸죠. 네. 게임 할 때마다. 그 이후에 저도 박병 선수 취재도 많이 했고 또 타이필드 가가지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잘 안 풀렸죠. 예, 다치지 않았으면 결론 어떻게 될까. 페이스를 봤을 때는 너무 좋은 페이스였어요. 페이스만 봤을 때는 거의 50개 홈런 칠 수 있는 거고 2할 6푼, 2할 7푼 정도 칠 수 있는 페이스였는데 그 부상 때문에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제 미네소타 그 홈구장에서 봤다가 박병호 선수가 마이너리그 있으면서 거기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 마이너리그 거쳐서 올라왔으면은 다 알고 네. 근데 바로 메이저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충격이 멘탈, 좀 크죠. 멘탈이 네. 혹시 박병호 선수랑 좀 많이 얘기 나눠보셨어요? 미네소타 있을 때 미네소타 때 사실은 저는 이제 거리 좀 줬어요? 됐어요. 네. 그냥 중간중간 오늘 나이스 게임, 아. 나이스 배팅, 뭐 네. 화이팅 내고 뭐 중간중간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본인이 다 해결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네.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첫 마디 such a nice guy. 다. 근데 사실 야구 선수 입장에서 나이스 가이 이렇게 하면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지한 야구 선수들. He's a tough guy. 네. He's a bad guy. He's a badass. He's 네. 이런 거 말 듣고 싶어. 오히려. He's a nice guy. 사실 뭐야 이거. 너무 착해.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있었어요? 많죠. 네. 근데 과감하게 박병호처럼 한번 해볼까? 네,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요? 유현진 선수 때. 유현진. I'm sorry. 유현진 미안해. 유현진 선수는 만난 적 혹시 있어요? 네, 한국에서? 있습니다. 언제 만나셨어요? 고등학교 때 만났고요. 아, 네. 그다음에 뭐 프로 때는 그냥 멀리서 그냥 인사만 하고. 네. 그럼 유현진 선수도 김태균 씨가 누군지는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알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투수였기 때문에 뭐 스카우트 눈에는 당연히 띄었을 것이고 네. 유현진 선수의 어떤 점을 되게 장점으로 보셨어요? Everything's like water off a duck's back. 이 오리 물 뿌리면 그냥 쑥 흘러는 네. 뭐 문제점 붙지 않아요. 아, 그냥 흘리듯이 되게 네. 좀 프리하고 되게 편해 보여. 모두 할 때. 네. 네. 김광현 선수는요? 김광현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김광현 만났을 때는 그 감독 통해서 네. 한번 야구장 와서 애들한테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독님 좀 무슨 일? 좀 희망상 좀 애들 너무 말 안 듣고. 태민 씨한테? 네, 저한테. 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인데 그래서 다른 애들 그만 이렇게 딱 네. 김광현 막 웃으면서 그 기억 나더라고요. 어떤 표정
표정일지. 표정이 저는, 막 웃으면서 입이 막 찢어져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네. 직접 뭐 대화를 나눠본 적은 있어요? 제가 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그러면 전혀 김광현 선수에 대한 스카우트 그 리포팅이나 이런 거 리포트 없어요? 썼어요. 아. 한 선수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 리스트, 저 네, 나라 네, 리스트, 네, 네. 그 리스트를 합성하다 보니까 약간 밀릴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올릴 수도 있지만 밀릴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격해야 될 선수는 공격을 해야 되고 안 되는 선수는 탈락되는 거고. 그럼 김광현 선수가 이번에 세인트루이스 가기 전에도 당연히 관심을 나타냈겠어요. 미네소타에서도. 있어요. 네. 우리 요즘에 투수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잘 안 된 거죠? 이 협상이. 그렇죠. 네. 저는 결정권이 한 개 좀 네,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시는 분의 결정이 제일 따로 중요한 있고요. 거니까. 네. That's above my pay grade. 그렇죠. 제 페이 받는 그다 위에요. 네, 유현진 선수가 결국은 다저스에 포스팅으로 해서 가게 됐잖아요. 네. 그때 미네소타 포스팅 했나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했겠죠, 아무래도. 네, 했어요. 했으니까. 근데 다저스가 많이 써냈으니까. 네, 많이 썼죠. 다저스랑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네. 막 소리 쳤죠. 뭐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이만큼만 줬으면 됐는데 뭐하러 야구뿐 아니고 모든 인생 뭐 어떤 분야든 네. after the fact. 그러니까 이 하고 나서 말이 많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예. 네. 그 전에는 예상뿐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동상고 졸업하고 바로 미네소타 갔으면 또 어떨지 모르는 거죠. 1년 하고 그만둘지도 그럴 수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잖아요. 유현진 선수는 자신이 프로에서 경험을 쌓고 갔기 때문에 자유롭게 잘 버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인터뷰를 그렇죠. 하는데. 네. 예. 뭐 최지만도 마찬가지예요. 네. 배최지만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과연 몇 차 갔을까? 네. 과연 그것도 2년 하다가 군대 갔다가 또 야구 그만두는 거 아닌가? 그거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는 거죠. 그럼 유현진 선수가 다저스에서 정말 첫 해부터 되게 2013년, 2014 굉장히 좋은 성적을 두 자릿수 승수 거두면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혹시 그런 생각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응원하죠. 애들한테. 우리 팀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응원해야죠. 그럼 김광현 선수가 올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세인트루이스에서 마지막까지 되게 좋은 모습 보였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하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 건 잘하니까요. 네. 이번에 뭐 볼 스피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볼 스피드 떨어지는 불구하고 그 정도 성적을 나는 거는 그만큼 피치빌리티는 있다는 소리죠. 네. 특히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죠. 루틴을 항상 중요시하는 선수들이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타자 쪽은 좀 약간 네. 좀 더 손해 많이 보는 거고, 네. 스프링 캠프 없다 보니까 네. 이 타석들 할 때는 이 투수 보는 경험이 그쵸. 좁다 보니까 좀 많이 손해 보지 않을까. 타자가 오히려 더 손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수 조금 유리하죠. 저는 김광현 선수가 구속이 안 나왔던 거는 결국 그 굉장히 불규칙했던 루틴 때문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단순하게 그냥 쫄아가지고 네. 이렇게 긴장돼서 긴장 쫄아가지고 긴장돼서 네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사실 본인만 아는 거예요. 저는 알 수는 없고. 그래요. 이제야 말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붙인다면 김태민 씨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정말 우리 팀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안 돼서 너무 아쉬웠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그래도 박병호 선수 아닌가 싶어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죠. 지켜보셨던. 정말 오래. 네. 정말 해마다 네. 거의 해마다 리포트 썼어요.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메이저리 스카우트를 많이 활약을 하시잖아요. 많이 있는데 혹시 대화 나누세요 평소에? 네, 그럼요. 정보 주고 받으세요? 아니요. 뭐 좋은 식당 어딘지 갈 때는 여기 좀 막히고 안 막히고 그 정도. 호텔 어디 괜찮은 건지. 선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건 전혀. 그런 건 이제 프로페셔널 쪽은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고. 네. 다른 팀은 라이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많이 오해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뭐 텍사스, 양키즈, 뭐 시카고 뭐 이런 라이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제일 무서운 라이벌 미네소타 다른 지역 담당 스카우트요. 한 팀에 평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스카우트 있거든요. 네. 자기 나름 리스트 다 위 사람 보내요. 베스트 5, 네. 베스트 10, 저도 베스트 5, 베스트 네. 10 올려보내. 여기 이제 비교 대상 되는 거죠. 그 리포트 작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시작을 완전 에세이를 썼죠. 에세이? 완전 한 선수 에세이 썼어요. 제출을 했는데 네. 단장님이 네. 무슨 소설 읽은 것 같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네. 마음이 들어 마음에 안 드냐. 걔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그거예요. 게 그건데. 제일 중요한 거. 네. 그 뭐 직구는 뭐 몇몇 나와, 뭐 슬라이더 몇몇 나와, 커브 몇몇 나와 이게 다 썼어요. 네. 단장님, 팔 각도요? 태민아, 마음이 들어 싫어. 그래도 난 별로다. 그럼 이 뭐라 썼어? 내 인생에 10분 버렸는데 야. 마음이 드는 건지 마음이 안 드는 건지 그거 중요한 거. 아, 고등학교 경기 다 보시죠? 네, 아마야. 고등학교는 네, 프로게임이 있으면 프로게임까지 봐야 되고 업시즌은 없고요. 리포트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 리포트 많이 읽고 아, 내가 항상 어떻게 했는지. 업데이트를 하고 왜냐면 5년 전에 봤던 선수 지금 좀 이제 예를 들어서 1군이면 2군 뛰고 그렇죠. 있잖아요. 제가 그때는 어떻게 봤을까? 항상 업그레이드를 업데이트 하고 이 선수는 있고. 미국에 관심 있을까 없을까? 네, 또 거기서 보시고. 이제 정보 좀 얻어야 되고 네. 지금 보고 있는 선수가 누구예요? 그 말 못합니다. 월급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올 시즌에 정말 미국 가려고 하는 선수가 김하성, 그다음에 나성범 선수, 양현종 선수예요. 미네소타에서도 관심 있나요? 우리 항상 관심 있죠. 네. 이제 그 피트를 봐야 돼요, 사실은. 아마추어 선수하고 프로 선수 차이점이 아마추어 선수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베스트를 뽑으려고 그래요. 네네. 베스트 뽑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서 뒷나름 싸우면 되는 거고 네네. 프로 애들이 이제 우리 1군 바로바로 전략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핏을 봐야 돼, 핏. 그럼 이 선수 우리 팀에서 맞는 거지. 우리 외야, 나성범 네네. 같은 선수 우리 외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에 이제 나성이 이제 뛰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업그레이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돼요. 김하성 선수가 굉장히 미국 그 현지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나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스타성은 없었고요. 네. 예. 꽃을 좀 늦게 피는 것 같아요. 계약할지 안 할지 사실은 좀 시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그럼 나성범 선수는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아, 좋은 선수요. 네. 큰 부상도 당했고 또 올 시즌 지명타자로 많이 더 나갔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마이너스 요인은 아무래도 되겠죠? 좀 신경 쓰죠. 네. 리포트 쓸 때는 제일 신경 쓰겠죠. 일루보다 외야서 뛸 수 있는 선수는 좀 값어치 좀 높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마이너스 됐는지 본인한테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만났던 양현종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나 아니면 일본이든 해외 진출하려고 해요. 아, 영원히 응원합니다. 아, 네. 양현종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딱 그 너무 인상적인 네. 인터뷰였어요. 네. 나이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너무 늦게 지금 가려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그것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나이는 사실은 뭐 나이 많다고 생각 안 하고요. 아, 네. 피칭 기록이나 네, 이닝수는 이닝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 정말 쓸 수 있는 선수 아닌가 싶어요. 아, 네. 한국 선수,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바로 메이저리그 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요, 점점. 옛날에는 뭔가 도전이다, 꿈이다, 뭐 이러면서 갔었잖아요.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차라리 한국에서 프로를 경험하고 가겠다. 한 10년 전인가 제가 한번 데이트를 뽑아봤어요. 메이저리그 지명된 애들을 메이저리그 올라오는 거의 15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럼 성공률이 거의 7%예요. 네. 우리나라 한번 비교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NPB하고. 근데 어떤 기준을 잡았냐면은 풀타임 선수 3년.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왜냐면 메이저리그에서 아시다시피 초봉이 거의 7억, 8억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느 정도 한 1년, 2년, 3년 정도 해야 그때 좀 돈 좀 벌죠. 그래서 한 3년 기준을 잡았거든요. 우리나라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명, 우리나라 지명하고 1군 올라서 3년. 나도 그건 잘 궁금하죠. 그죠? 궁금하죠. 네, 네, 네. 저는 사실 한 20%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8%밖에 안 돼요. 여기도 보장이 여기도. 없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도 보장이 없고요. 미국 가도 보장이 있고. 일본 9%. 네. 거의 비슷비슷해요. 네. 결국은 성공 사례는 추신 선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뭐 최지만 선수는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선수가 갔는데 저렇게 성공을 못하고 한두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성공도 사실 사람마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 목표, 난 매일 야구 하고 싶다. 근데 그 무대는 프로밖에 없다. 네. 그 무대에 가는 것만 해도 저는 대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카우트를 봤을 때 선수 봤을 때는 선수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선발이다. 얘는 백업용이다. 다 선발할 수는 없거든요. 25명 엔트리에서요. 백업용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백업용이 진짜 마르윈 건잘레스 정말 대단한 백업용인데 1년에서 900만 불 벌고 있는데요. 거의 100억인데요. 우리나라 백업 선수 100억 보는 선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시장의 어떤 파이가 완전 다르니까 다르죠.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거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잘 다져서 김하성 선수처럼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전한 자체는 네. 너무 존경스럽고 네. 시장을 알아서 책정을 만들 거예요. 네. 본인이 만족한다면은 가는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선택이요. 네. 근데 그 선택 자체는 사실 부럽고 이 선택 없는 애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스카우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항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 정말 중요시하는 타자별, 투수별. 제일 어려운 거는 6 그리고 우리 5 tool 보잖아요. 네. 어깨, 수비, 달리기, 타격, 그다음 파워. 그 5개 보는데 타자 같은 경우는 투수는 뭐 신체 조건, 뭐 직구, 변화구, 컨트롤, 뭐 여러 등등등.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보이지 않은 노력함, 성실함, 뭐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맞아요. 예, 그런 거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 네. 맞습니다. 인성. 그래서 항상 스카우트는 연습 때도 봐야 되고 평상시도 봐야 되고 뭐 거의 스토커식으로 하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한국 고교야구나 이런 쪽에 좀 바라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Don't lie to yourself. 외부에서 거짓말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한테 거짓말 하지 마요. 내가 왜 야구를 해야 되는지 부모 때문에 하는 건지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네. 그건 먼저 구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Do I want to play every day? 앞으로 매일매일 이건 하고 싶다. 근데 그래 되려면은 야구 잘해야 되고 야구 잘하려면은 성실해야 되고 네. 집에 와서 힘들다 고생 많다 이건 사실 본인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네소타 트윈스 스카우트 데이빗 김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To be in this game as long as I can.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 이 야구판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 스카우트하든 뭐 코치하든 뭘 하든 이제 사랑하는 분야에서 계속 일하는 게 제 목표예요. It was great being on 이영민's Cell Pick Show. Please put a thumbs up. Please subscribe. Put on your alarm so you see a lot more interviews like this.